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향후 전망도 한번 정치공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진 일주입니다. 그래서 금생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주장과 소신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금일주이기 때문에 정의롭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정의로운 검사의 경금 그대로의 장군의 그런 일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총선에서 심각한 것이 있는데 이제 200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번에 200석이 민주당이 이제 200석을 가져갔을 때 이상을 가져갔을 때 개헌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렇게 예상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200석을 충분히 이번에 민주당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200석이 된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말쯤에 탄핵이 되고 새롭게 대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갑진년이고 일단 을사로 가고 병원년으로 가요. 2024년이고 5년이고 6년이고 지금 이제 갑진년에 와 있죠. 그리고 2년 뒤 병원년 아래로 다 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원년에 이제 2026년에 명리학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신점 보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예언가라든지 이게 큰 불이에요. 병오라고 해서 2026년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촉이 있으신 분들은 뭐 라면이라든지 일회용 어떤 캔 이런 것들을 지하 벙커에 다 숨겨놓고 이제 전쟁을 피할 준비를 미리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2026년에 진짜 전쟁이 날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지금 어차피 운기도 바뀌었고 화운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병우에 강한 화기운이 온다면 나무가 없다 보니 바로 좌우충으로 수국화가 일어나는 굉장히 대립적인 어떤 연운이 된단 말이에요. 강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전쟁으로 본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분도 사실 많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힘이 이제 어쨌든 108석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200석을 안 줬을까요? 여기에 이제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논리가 맞다면 요번에 200석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탄핵을 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 대선이 되고 상대편 주자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럼 그때 2026년이나 5년쯤에 미군이 철수한단 말이에요. 이제 민주당 그쪽이 주장하는 대로 이제 200석이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2026년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되는데 왜 근데 200석이 안 줬다는 게 이게서 걸린단 말이에요. 아마 이때부터 다시 다 사주를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선방했어요. 오히려 잘한 거예요. 한동훈이 왔기 때문에 8석을 스스로 한동훈의 개인기로 지금 100석을 넘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번이나 이번이나 뭐 해도 뭐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해도 되고 탄핵도 안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90 몇 석, 190 175, 190 넘어가는 지금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잘 됐죠. 선방했고 지도가 있다면 거의 절반은 서로 딱 충분히 지금 상대가 잘 됐어요. 한쪽 여야가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안 그러면 지금의 그 말이 맞다면 전쟁이라면 200석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급변하는 거죠. 탄핵이 일어나고 미군이 철수되고 바로 2026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예언가들의 입당이 맞다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운이 대립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큰 명예가 올라가는 좋은 기운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026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 2년 뒤란 말이에요. 2026년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빨리 완전히 지금 입장을 바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그 방향 전환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름을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금에 이제 바꿀 역자 주역에 쓴다는 이제 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도 잘하는 아주 좋은 역이 있어요. 그래서 기쁠 열자를 쓰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름대로 간단 말이에요. 대통령 내가 사주로 거의 많이 다 풀어봤지만 거의 이름대로 가요. 뭐예요? 기쁠 열이란 말이에요. 기쁘다, 기쁘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말년이 윤석열 기쁘게 끝난다. 그것은 뭐예요? 변화를 하라는 주역의 역자란 말이에요. 빠르게 변화를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완전히 또 다른 해석으로 지금 들어가야 돼요. 윤석열은 대통령 어차피 관도 없기 때문에 사주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사주를 넘는다라고 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사주를 뛰어넘어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고, 역시 이 철자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에 있어서도 오히려 화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좀 더 괜찮을 수 있는데, 이름 자체에서도 금을 윤석열이라는 것을 뛰어넘고 이름도 다 극복하고 사주도 뛰어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의 신이 내린 대통령 스스로 의지로서 또 물론 인간의 삶에서도 자신의 이름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이겨낸 거죠. 그것은 어떤 올바른 사상과 철학, 그런 바른 마인드로 하여금 이런 사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름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굉장히 특별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 뛰어넘었어요. 스스로의 의지로, 노력으로. 그렇다면 이게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이라면 반드시 200석이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칼을 뽑아야 된다. 이 경금이 이제 이때까지 2년 동안 안 뽑았단 말이에요. 이게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좌우충 때린다는 것은 지금 대운이라면 대운에 이제 을미대운에 이제 갑오대운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을미대운으로 넘어왔어요. 나의 관이기 때문에 뭐예요? 좌우충 때릴 경우 나를 뽑아줬던 뭐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런 지금 조치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의 이제 다른 민주당의 어떤 사법 문제가 많은 사람들도 아직 계속 그대로예요. 아무런 손을 안 대고 있어요. 칼을 안 뽑았다는 소리예요. 이것은 인과응보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칼을 뽑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는, 자신이 탄핵되는 인과응보로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통령 한다는 것이 뭐 중용을 지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상극의 세상이고, 상극은 뭐예요? 내가 죽나 네가 죽냐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우파 대통령이 제대로 하려면 앉힌 이유는 이제 하늘의 뜻을 살펴보면 좌파척결이에요. 좌파를 완전히 뿌리 뽑으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약해서 좌파척결을 전혀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다 보니 인과응보로 자신이 죽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2년 동안 눈치만 보고 이 경금에 칼을 안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녹슬어 버렸단 말이에요. 칼집에 칼을 쓰라고 뽑았는데, 그러니 자신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200석 넘어가서 죽는 거였는데 안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이 을경합을해서 이제 을미로 대운으로 왔다는 건데, 을은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을경합 살아나면서 108석이
이렇게 주고 200석을 안 줬다는 것은 다시 경금이 살아나고 칼을 뽑는, 지금 완전히 이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이때까지 해설이 뭐 신점 예언까지도 다 지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칫 진짜 전쟁이냐 아니냐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데, 야, 이게 200석이 안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이제 그렇다면 이게 전쟁이 안 난다고, 안 나고, 이게 더 나의 큰 명예, 관으로 온단 말이에요. 내 명예가 더 올라가고, 더 멋진 경금이 빛이 나는, 그게 뭘까요? 야, 이게 너무 총선 보면서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신기한 요번에 아주 많은,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칼을 뽑아야 된다. 칼을 뽑아라. 이제는 더 이상 봐주는 거 없어요. 2026년 지방선거 안에 윤석열다운 좌파 척결을 완전히 해야 됩니다. 칼을 뽑아서 좌파 척결을 해야 된다. 완전히 끝장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법 리스크 있는 다른 민주당의 사람들을 빨리, 이제는 더 이상 봐주지 말고 빨리 이제 사법 처리를 다 해야 돼요. 감옥으로 이제 다 보내고, 그러면 또 한 돈봉투 사건도 있었죠. 한 20석 이상의 보궐선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여기서 국힘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사지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친 생각은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생각 속에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이제는 칼을 뽑아야 할 때고, 대통령은 이제 민심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통령 자리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대신 스스로 칼을 휘두르고 피를 묻히는 자리예요. 아무 칼을 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처럼 자신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요번에 죽는 건데 이게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서 의미를 다시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측면에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빨리 사법 처리로 다 감옥에 보낼 사람 보내야 된다. 그리고 이 쓰레기 사법부, 지금 사법부가 판결을 안 내려줘요. 그 정치인 국회의원들 하면은 눈치만 보고, 가장 썩어 빠진 쓰레기 사법부를 전부 교체를 해야 돼요. 윤석열을 바로 이제 정치범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문제가 되면은 바로 이제 법 재판을 하고 빠른 신속하게 그 결과를 내고 빨리 사법 처리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법부를 개혁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수사가 안 되고 수년을 끌어요. 이런 사법부는 없어지는 게 맞겠죠. 공평하지 않으니까. 권력자한테는 시간을 끌어주고 일반 국민들은 뭐예요? 바로 그냥 감옥에 가버리는 이런 사법부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윤석열 대통령 사법부도 하고 교체를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2년 안에. 그렇게 좌파를 이 땅에서 완전히 척결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의 큰 명예가 온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화운이 오니. 이걸 전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나의 큰 명예로 쓸 것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칼을 뽑아야 되고, 지금 국민 대신 피를 묻혀야 됩니다. 이렇게 중용은 없어요.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에 중용을 취하다 보니 양쪽에서도 다 표를 잃고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요번에 200석 이상 갔으면 살려준 이유가 아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상 상극이고 중용은 없다, 확실하게 좌파 척결을 했을 때 전쟁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명예도 빛이 나더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칼을 뽑아야 됩니다. 2년 동안 너무 시달렸고 중용 지키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요번에 알았을 거예요. 8표 차이밖에 안 났어요. 한동훈 아니었으면 이미 끝장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늘이 한번 기회를 더 줬습니다. 이때 칼을 뽑지 않고 좌파 척결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더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사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